반갑습니다. 오늘 5번째 강의 실수의 대소관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요, 지난번에 올려놨던 2번째 강의인가에서 대소관계 밝히는 부분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했었던 내용, 그거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 가지고 우리 다른 한 가지 상황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실수와 수직선. 실수랑 수직선이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야. 우리가 실수 안에는요, 어떤 수랑 어떤 수가 있다라고 배웠었죠? 유리수 말고 또 뭐도 있었니? 무리수도 있었죠. 근데 여태까지 수직선상에다가 여러분들이 유리수는 점을 찍어낼 수가 있었어. 근데 새롭게 배운 무리수도 그러면 수직선에다가 찍어낼 수 있냐? 이걸 지금부터 궁금해하고 한번 표현을 해볼 겁니다. 수직선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정사각형들을 그려보면서 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몇 개가 모여 있냐면 4개가 모여 있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이 끝점들을 이어서 정사각형을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우리 정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라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요 노란색 정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구할 거냐? 요거 하나가 얼마예요? 넓이가? 이 길이가 1이고 1이니까 이거 하나는 1입니다. 그러면 여기 크게 그려진 정사각형 넓이는 4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 노란색 사각형은 딱 절반인 사각형이니까 요놈 넓이는 2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잡아준다면 넓이를 구하려면 x제곱으로 구해줄 수 있고요. 그게 얼마 나와집니까? 2가 나온다. 우리 이제 이거 풀 수 있죠? 제곱해서 2 되는 수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루트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얘는 x는 루트 2라고 볼 수가 있죠. 원래는 마이너스도 쓰는 게 맞는데 현재 x는 길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플러스 값만 적었습니다. 쌤, 뭐 하시려고 지금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한 변의 길이가 2라는 걸 찾았잖아. 요 길이가 루트 얼마라는 얘기? 2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볼 거냐면 요 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요 빨간색 막대기가 이게 지금 비스듬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죠? 저 막대기를 이렇게 내릴 거야. 요 팔꿈치를 기준으로 내리는 거야. 요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 빨간색 막대기가 쓰러진다면 여기에 쓰러지게 되겠네? 그지? 그때 여기 있는 이 끝점까지의 길이는 얼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루트 2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주세요. 얘들아, 여기 있는 이 좌표는요, 0으로부터 얼마만큼 더 커진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루트 2만큼 더 커진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되므로 여기 좌표를 바로 루트 얼마? 2인 곳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루트 2는 무리수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수고요. 무리수도 역시 어디에다가 점 찍어진다? 수직선에 점 찍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유리수만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리수도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 되겠니? 그래서 여기 좌표는 루트 2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한다면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좌표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5가 되고 4, 3, 6, 7 이렇게 본다면 이쪽에 지금 아까 0을 기준으로 얘를 루트 2라고 한 거지만 현재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몇으로부터 얼마만큼 더해진 지점이죠? 얘가 5를 기준으로 얼마가 더해진 지점이야? 루트 2가 더해진 지점이야. 그럼 몇 더하기 몇으로 좌표를 표현할 수 있을까? 5 더하기 얼마? 루트 2라는 곳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쓰러뜨려 볼게요. 요 길이 역시 루트 얼마입니까? 2지 않습니까? 얘를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얘를 쏙 떨어뜨릴 거야. 그럼 요 지점까지 와지게 된다면 이 길이를 루트 몇이라고 봐? 2라고 보고
여기 있는 점의 좌표, 여기를 Q라고 하면 이 Q의 좌표는요, 얼마부터 얼마 줄어든 지점이 됩니까? 5부터 루트 2만큼 빠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수도 역시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쌤이 설명한 요 정사각형을 통해서 이 루트 2라는 길이를 구해낸 방법은 옛날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안 배우고 이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사각형을 그리고 여기 길이를 구하고 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뭘 배웠습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웠고 그걸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 안 할 거고 이제부터 이렇게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수직선에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2개가 놓여 있을 때 요걸 기준으로 요 길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지금 직각삼각형이 보이시나요?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2고요. 요 길이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이걸 x라고 했을 때 x제곱은 2제곱 플러스 1제곱이 되니까 x제곱이 5가 되는 거고요. x값은 루트 5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굳이 사각형을 통해서 계산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루트 5라고 취급하고 이제 요 빨간색 막대기를 요렇게 쓰러뜨려 보자. 그럼 이 길이도 얼마라고 봐야 돼? 루트 5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좌표는 이걸 P라고 했을 때 0으로부터 얼마만큼 커진 부분에 있습니까? 루트 5만큼 커진 부분에 있는 거예요. 해서 P의 좌표는 루트 5다. 이렇게 이제 구해낼 수 있는 거지. 뭐 다양한 길이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예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밑에 개념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밑에 개념은 말장난하는 문제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밑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2개로 쌤이 조금 간추려서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수직선은 뭐로 가득 메워져 있다? 실수로 가득 메워져 있다. 여러분들요, 실수는 뭐랑 뭐가 합쳐져서 나와지는 수입니까?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져서 실수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수직선은 유리수라는 점이랑 무리수라는 점들이 가득 찍혀가지고 만들어진 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수직선 위에 유리수인 점들이 아주 많이 찍혀 있어요. 아주 많이 찍혀 있는 와중에 그 사이사이에 무리수라는 점들도 이렇게 촘촘하게 다 찍혀져서 이 수직선이 가득 메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쌤이 지금 한마디를 해볼게. 수직선은 유리수만으로 가득 메울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유리수만 있으면 무리수가 되는 부분은 뚫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가득 메울 수 없습니다. 유리수만으로서. 두 번째, 두 유리수 또는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 또는 무리수가 있다. 그냥 이거는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유리수 또는 무리수도 되고 유리수랑 유리수도 되고 무리수랑 무리수 사이도 됩니다. 간단하게는 이런 것들. 유리수랑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예를 들어서 여기 0이 있고 여기 1이 있어요. 이거 둘 다 유리수죠. 이 두 수 사이에 아주 많은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냐? 여기 0.1이 있으면 그 사이에 0.01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0.000000007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확실하게 이해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쌤, 그럼 지금 유리수 해봤는데 무리수는요? 무리수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루트 2가 있고 루트 3이 있어. 그러면 이 사이에 루트 2.1이 있으면 돼. 루트 2.001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단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말을 해볼게요. 두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정수라는 것은 우리 예를 들어서 2랑 3 요거 두 개만 따진다면 이 정수 사이에 정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런 말장난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면서 알게 된 내용들은 반드시 복습해서 다음번엔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주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 볼게요.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을 그려놔 봤는데 현재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서 정사각형 두 개에 대한 대각선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기 AC를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쓰러뜨렸을 때 이 점을 Q점이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얘를 반대편으로 이렇게 해서 반대편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쓰러뜨렸을 때 여기 점을 갖다가 P점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을 한번 각각 구해 볼 건데 첫 번째로 여기 AC의 길이부터 구해 보시오 라고 했네요. 이건 아까 쌤이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거랑 거의 비슷해서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AC가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니까 AC의 제곱은 1제곱 플러스 2제곱이 되겠죠. 제곱한 게 5가 되므로 선분 AC의 길이는 루트 5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가 루트 5예요. 그럼 P점과 Q점이 자연스럽게 구해지겠죠. P점은 요 A라는 점을 기준으로 얘들아 지금 이게 루트 5니까 얘도 루트 5라는 거 인정하니?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 맞죠? 그럼 얘도 루트 5가 돼요. 그럼 P라는 점은 얼마를 기준으로 루트 5만큼 빠진 점이 될까? 마이너스 2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점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뺀 지점? 그렇지. 루트 5만큼 뺀 지점이 되는 거고요. 이어서 Q라는 점은 요게 루트 5면 역시 얘도 루트 5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부터 루트 5만큼 무엇한 지점이 되는 걸까? 더해준 지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 2-1번 1번부터 살펴봅시다.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는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없다. 이거 맞는 얘기일까? 틀린 얘기일까? 틀린 얘기죠. 아까 이것만으로 가득 메울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두 번째,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실수에 대응된다. 이게 1번에서 얘기했던 걸 그냥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실수로 메워져 있기 때문에 표현되는 거, 대응되는 거 맞습니다. 3번,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맞을까 틀릴까? 맞습니다. 실수라는 건 유리수 또는 무리수지 않습니까? 1과 2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값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에 0.1, 1.1, 1.01111, 1.3153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쌤 그럼 루트는요? 루트는 이렇게 보면 되지 얘는 루트 1이고 얘는 루트 4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이에 루트 2 같은 게 있어도 되고 루트 2.3이 있어도 되고 루트 3.1111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두 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교재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수의 대소관계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두 번째 강의에서 조금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해서 그 방법만 잠깐만 얘기를 하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교하는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두 수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때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대략적인 값을 이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완전히 설명 안 할 건 아니에요. 밑에 있는 예제 문제 풀면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바로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여기 있는 두 수를 비교를 해볼 건데 얘는 어떠한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되냐? 요 두 번째 부등식의 성질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수를 봤을 때 둘 다 똑같이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것을 해주고 있죠. 똑같이 루트 3씩 뺀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네를 제외해버리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비교를 할 때는. 결국 루트 5라는 값이 클까 2라는 값이 클까? 루트 5가 더 크다라는 걸 생각해서 바로 왼쪽으로 열어주면 되는 겁니다. 부등식의 성질이 이거예요. 같은 값이 있다면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고 생각하자라는 것. 두 번째입니다. 같은 값 뭐가 보이시나요? 3이 보이죠? 없애보자. 마이너스 루트 7이 클까? 마이너스 루트 5가 클까? 마이너스 루트 5가 더 크겠죠? 여기도 비교해보자. 똑같이 루트 2를 제외해주세요. 뭐 1이 커? 4가 커? 4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4번 하려고 보니까 이제 뭔가 비교할 거리가 없어. 여기부터는 어떻게 하냐? 두 수의 차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4번을 2라는 값에서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빼볼게요. 얘가 큰지 얘가 큰지 알기 위해서 2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이 되고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3이라는 값은 루트 9예요. 루트 9가 훨씬 큰 값이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양수값이에요? 음수값이에요? 양수값이야.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 앞에 거에서 뒤에 걸로 뺐는데 양수가 나왔다? 앞에 있는 게 더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수의 차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 말고 대략적인 값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루트 3은 루트 1보다 크고 루트 4보다 작죠. 루트 1은 1이고요. 루트 4는 2잖아요. 그럼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루트 3이라는 값은 1.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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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이해 가니? 얘가 1. 얼마 얼마 얼마니까 1. 얼마 얼마에서 1을 빼면 뭐가 남을까? 0.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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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2가 크겠니? 0. 얼마 얼마가 크겠니? 2가 크겠죠. 그렇게 비교하라는 겁니다. 5번도 대략적인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루트 15라는 값이 대략 몇 점 땡땡땡일까? 루트 15는 루트 제곱수 생각하세요. 요렇게 사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몇 점 땡땡땡이 됩니까? 얘는 3점 땡땡땡이 돼. 생각해보세요. 3점 땡땡땡에서 1을 더한다란 말이야. 그럼 몇 점 땡땡땡이야? 4점 땡땡땡이요. 그러면 4보다는 당연히 4점 땡땡땡이 더 큰 걸로 볼 수가 있겠네. 자, 마지막 계속 갑니다. 루트 7은요. 대략 얼마냐면 2점 땡땡땡. 루트 3은 대략 1점 땡땡땡. 2점 땡땡땡에서 3을 빼면 0점 땡땡땡. 마이너스 3에서 1점 땡땡땡을 더하면 마이너스 1점 땡땡땡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좀 풀기 애매하죠?
요렇게. 얘는 부등식의 성질 이용하면 되잖아. 둘 다 마이너스 3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제거해버리고 루트 7이 크냐 루트 3이 크냐 요걸 비교하면 되겠지. 루트 7이 더 크겠죠. 정리해보고요. 뒤쪽 예제 가보겠습니다. 이어서 5번입니다. 수직선 위에 점이 3개가 찍혀 있어요. A, B, C가.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이 값이 나와 있을 때 매칭되는 거 찾아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대략적인 값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루트 5라는 값만 따졌을 때 몇 점 땡땡땡일까? 루트 5는 누구랑 누구 사이가 될까? 루트 몇보다 크고 루트 몇보다 작습니까? 4보다 크고 9보다 작아.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대략적으로 2점 땡땡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잘 모르겠으면 이것도 나중에 필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점 땡땡땡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 됩니까? A가 되는 거죠. 자, 음수 쪽에서는 조심을 하셔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1 빼기 2점 땡땡땡이에요.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점 땡땡땡이 나와지겠죠? 마이너스 1점 땡땡땡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B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 있어. 루트 2라는 값은 루트 2는 루트 1보다 크고 루트 4보다 작죠?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니까 1점 땡땡땡이 됩니다. 계산해주면 2점 땡땡땡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는 C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여기 단원의 이제 실력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4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유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리 적어놨는데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fx다 라고 한번 해봤을 때 이런 값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을 때는 한번 그냥 바로 적용해놓고 문제를 풀어가 봐도 돼요. 쌤이 F27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얘는 여기 X 대신에 27이 쓰였으니까 요 X값 대신에 뭘 적용을 한번 해보면 되겠니? 27을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F27이라는 것은 루트 27 이하의 자연수가 몇 개 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건데 이걸 알고 싶으면 27이라는 값이 대략 얼만지를 알면 돼요. 우리 아까 전에 했던 대소관계를 이용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루트 27이라는 값은 27은 어떤 제곱수보다 크고 어떤 제곱수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 그렇지. 5보다 크고 36보다 작죠. 그러니까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거야. 그러면 얘는 대략 몇 점 땡땡땡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5점 땡땡땡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럼 문제는 엄청 쉬워지죠. 5점 땡땡땡 이하의 자연수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거야. 5점 땡땡땡보다 작은 거는 1, 2, 3, 4, 5까지 해서 몇 개예요? 5개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건 5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건데 그러면 요거 관련된 오른쪽에 1번 문제를 쌤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요 칠판 봐주시면 돼요. F93 빼기 F62를 구해볼 거야. 이것의 의미는 얘랑 똑같아요, 지금. 그럼 F93이라는 건 루트 93보다 작은 자연수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거야. 루트 93이 그럼 대략 어느 정도 되는 수인지를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얘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을까? 제곱수 생각하시면요. 81보다 크고 100보다 작겠죠. 얘는 9랑 10이니까 이 값은 대략 몇 점 땡땡땡? 9점 땡땡땡. 그러면 F93은
9.땡땡땡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니까 1부터 9까지만 가능하겠죠. 이해되겠니? 그럼 얘는 이 값은 얼마인 거야? 그러면 9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거 구하자. 루트 62 이하의 자연수가 몇 개 있느냐? 루트 62죠. 루트 62는 누구랑 누구 사이가 될까요? 루트 뭐보다는 클까? 49보다는 크겠죠. 항상 제곱수를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루트 64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7보다 크고 8보다 작은 거니까 대략 얼마입니까? 7.땡땡땡이라고 봐주면 돼요. 7.땡땡땡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는 총 몇 개? 7개. 그래서 9 빼기 7이니까 답은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유형입니다. 두 실수 사이에 있는 수를 구하자라는 문제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바로 책 옆에 있는 4번 같은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루트 3과 루트 8 사이에 있는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대략적인 개념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반드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2가 있고 4가 있으면 여기 사이에 반드시 누구는 들어가나요? 3은 들어가죠. 이 3은 2랑 4의 가운데 있는 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점은 반드시 들어가지게 됩니다. 2랑 4의 평균이 되는 값은 반드시 들어간다라고요. 3이라는 값은 2랑 4의 평균이라는 건 이해하시죠? 이 평균 구하려면 두 수를 더한 다음에 두 개에 대한 평균이니까 몇으로 나눠줍니까? 2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이지 않습니까? 얘는 반드시 2랑 4 사이 안에 들어가는 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되겠니? 그러면 우리도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루트 3이 있고 루트 8이 있어요. 그럼 가장 가운데 있는 수가 누굴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수 구하는 방법쌤이 방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두 수의 평균을 구해주면 된다라고요. 평균 구할 거야. 두 개를 무엇 해주고 더해주고 뭐로 나누겠다? 2로 나누겠다. 일단 요거 두 개 더하는 계산은 뒤에 가서 볼 건데 요거는 더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표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된 값은 루트 3과 루트 8 사이의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놈이 들어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대략적인 값을 이용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아마 주어질 건데 쌤은 여기서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루트 3을 일반적으로는 1.7 얼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건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루트 8은 2.8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그냥 대략 1.7이고 대략 2.8이니까 얘네 사이의 갭 차이가 대략 1.1 정도 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 작은 값이 루트 3인데 루트 3이라는 값에서 1.1보다 작은 값을 더한다면, 뭐 한 0.7 정도 더한다면 여기에서 0.7 더해봤자 한 이 정도까지밖에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수는 얘랑 얘 사이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갭보다 작은 값을 더한다면 되겠어요? 루트 3에다가 0.23을 더해도 0.23이라는 값은 1.1보다는 작은 값이죠. 그럼 여기서 고작 해봤자 한 요 정도로 가니까 점이 여기 위치할 거고 루트 3과 루트 8 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대략적인 값을 이용을 하는 거야. 루트 3에다가 1.2 더하면 될까 안 될까? 1.1을 더하면 더 루트 8보다 더 커지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얘는 안 돼요. 이어서
이제는 루트 8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뺀다. 근데 빼더라도 이 1.1보다 작은 값을 빼면 루트 3보다 작아지진 않겠지, 그치? 루트 8 빼기 뭐 0.02 이런 것도 당연히 이 사이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아까처럼 루트 8에서 뭐 1.3 정도 이렇게 빼버리면 더 밑으로 내려가져서 사이에 없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수 사이에 있는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력 문제까지 우리가 한번 풀어봤고요. 첫 번째 중단원 마무리가 이제 됐습니다. 잘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리수를 근호 있는 값을 계산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